온 세계를 뒤흔든 의열투쟁의 신호탄, 전명훈 의사. 1908년 3월 23일 오전 9시 30분경 탕하는 한 발의 총소리가 샌프란시스코의 페리선창을 가득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가슴 가득 쌓인 억울함을 쏟아놓는 고함소리 같았습니다. 그 시각은 마침 대한제국 애교 고문으로 있었던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가 워싱턴으로 가기 위해 막 도착한 때였습니다. 갑작스런 총소리에 사람들은 놀라 비명을 질렀고 스티븐스의 얼굴은 새파랗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한국인 청년이 스티븐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청년은 손에 권총을 든 채로 스티븐스를 마구 때렸습니다. 스티븐스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청년의 두 눈은 분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전명훈 의사이었습니다. 1884년 6월 25일 서울에서 태어난 전명훈 의사는 새로운 문화와 교육을 받으려고 미국으로 이민 온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 한성학원에서 공부하던 어느 날 거리에서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명훈 의사는 미국으로 가서 새로운 문물을 배운다면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로 마음먹고 1903년 하와이 섬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와이에서의 생활은 사탕수수처럼 달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인 농장 주인들은 한국인들을 마치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하루 10시간씩 떼약볕 아래서 허리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일만 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채찍이 날아왔습니다. 이름조차 이민할 때 붙여진 번호로 불려줬습니다. 나의 힘이 없으니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전명훈 의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이듬해 명훈은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도 전명훈 의사는 가장 힘든 일인 철도를 만드는 일과 알래스카 어장에서 생선을 나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전명훈 의사는 미국에 이민 온 동포들이 모여 만든 독립운동단체인 공립협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1908년 3월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애교 고문으로 있던 스티븐스가 휴가차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븐스는 겉으로는 조선에 고용된 애교 고문이었으나 사실은 일본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고용되어 광무 황제의 애교 고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모든 애교 문서를 검사하면서 일본에게 유리한 애교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광무 황제를 협박해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게 만든 것도 바로 그였습니다. 그런 스티븐스가 미국에 돌아온 진짜 목적은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을 반대하는 분위기를 바꾸고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티븐스는 3월 21일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그는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모두 썩어서 대신들은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는 자들 뿐이다. 또 백성이 어리석고 미련하여 조선은 독립할 자격이 없는 나라다. 따라서 일본이 조선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러시아에게 빼앗겼을 것이다. 스티븐스는 일본이 한 일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척 좋아서 조선 백성들은 일본의 통치를 기뻐하고 있다. 이처럼 거짓말을 하며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 것이 잘된 일이라며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사실을 모르는 미국인들은 스티븐스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내용이 각 신문에 커다랗게 발표되었습니다. 신문을 읽은 한국인 동포들은 분노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전명훈 의사도 스티븐스의 기사를 읽고 억울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내에 있던 독립운동 단체인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는 다음날 저녁 회원들을 모아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전명훈 의사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대표 4명을 뽑아서 스티븐스가 머물고 있던 페어몬드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스티븐스! 우리 조선 백성이 일본의 통치를 기뻐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당신이 한 기자회견 내용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시오! 대표들은 강하게 말했지만 스티븐스는 들썩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표로 왔던 정재관이 화가 난 나머지 그만 참지 못하고 스티븐스를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다른 대표는 쓰러지는 스티븐스를 향해 의자로 내려쳤습니다. 스티븐스의 얼굴은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호텔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달려들어 그들의 싸움을 말렸습니다. 한편 스티븐스가 우리 대표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을 전해들은 동포들은 더욱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 회원들은 스티븐스를 없앨 방법을 두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두들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에 아무도 선뜻 내가 하겠다고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가만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전명훈 의사는 지금이 바로 자신이 나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명훈 의사는 일어나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암살하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전명훈 의사의 자원에 모두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후 계획은 신속하게 짜여졌습니다. 다음날 전명훈 의사는 가슴에 한 자루의 총을 숨기고는 페리선창으로 향하였습니다. 한편 구타 사건으로 겁이 난 스티븐스는 속히 워싱턴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일본 영사의 안내를 받으며 워싱턴으로 가기 위해 페리선창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명훈 의사는 스티븐스 앞으로 뛰어들어 권총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아깝게도 총알이 나가지 않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전명훈 의사는 이 어이없는 결과에 안타까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그였습니다. 의사는 주먹으로 때려서라도 스티븐스를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돌진하여 스티븐스를 내리쳤습니다. 놀란 스티븐스는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두 사람은 뒤엉킨 채 치고받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탕탕탕 하는 세 발의 총소리가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순간 전명훈 의사를 치려고 주먹을 내뻗던 스티븐스는 힘없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총알이 스티븐스의 가슴과 허리를 꿰뚫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독립투사인 장인환이 쏜 총알이었습니다. 대동보국회 회원인 장인환은 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만약의 실수를 위해 홀로 제2차 거사 계획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숨어 지켜보다가 총을 쏘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명훈 의사도 모르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스티븐스와 뒤엉켜 싸우던 전명훈 의사도 어깨에 총 한 발을 맞게 되었습니다. 스티븐스가 쓰러지자 전명훈 의사는 어깨에서 피가 흐름에도 두 손을 번쩍 치켜들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대감독님 만세! 대감독님 만세! 눈물이, 핏물이 전명훈 의사의 온몸을 적셨습니다. 근처에 있던 장인환도 함께 목이 터져라 만세를 외쳤습니다.
경찰이 급히 달려와 스티븐스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스티븐스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전명은 의사와 장인환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명은 의사는 경찰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스티븐스를 습격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자 전명은 의사는 당당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이 러시아와 싸우기 시작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확실히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의 국군과 모든 것을 빼앗고 총칼로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여 나라를 위해 일하려고 했다. 그런데 스티븐스가 감히 한국인이 일본인을 환영하고 일본인에게 감복한다고 거짓말을 하니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이 도적을 죽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전명은 의사의 얼굴에는 한 점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거사 동기가 미국의 각 신문에 보도되자 미국 내의 동포는 물론이고 미국인들까지 의사의 애국심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전명은 의사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장인환과의 공모를 하였다는 죄로 미국 경찰에 수감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애국정신에 감동한 변호사와 동포들의 아낌없는 노력으로 90일간 갇혀 있다가 그해 7월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명은 의사는 거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전명은 의사는 9월에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가 그곳 독립운동단체인 동의회에 가입하여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09년에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전명은 의사는 3.1운동 직후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군자금을 모아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기도 하는 등 지속적인 독립활동을 펼쳤습니다. 1930년경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간 전명은 의사는 1945년 8월 조국의 광복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1947년 비참한 생활고 끝에 먼 타국에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24살의 나이에 간행한 전명은 의사의 의거는 세계 온 나라에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안중근 의사, 이재명 의사, 강호구 의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로 이어지는 의혈투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